청약 일정이 겹치기에 한정된 투자금을 운용하시는 경우 어디에 투자할지 고민이 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에 청약하는 게 유리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카카오뱅크와 동시 청약을 진행하는 하나플러스 2호 스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펙이 뭔지 모르시겠다면 이전 영상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펙에 대한 모든 것을 이 영상에 담았습니다. 여기에 링크를 걸어놨으니 꼭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기본 정보입니다. 하나플러스 2호 스펙은 카카오뱅크와 일정이 겹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와 동일한 26일 월요일 청약을 시작하여 27일 화요일 청약이 마무리됩니다. 환불일도 동일하게 7월 29일 목요일입니다. 예전엔 상장까지 서로 같은 8월 5일 목요일이었는데 카카오뱅크의 상장일이 8월 6일 금요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현재 상황으론 청약이 겹치고 상장일은 서로 다른 상황입니다. 청약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은 고객 등급에 따라 청약 한도가 차이 나지 않습니다. 모두 9만 주까지 청약할 수 있고 9만 주를 청약할 때 청약 증거금은 1억 8천만 원이 됩니다. 일반 공모주 청약과 달리 스펙의 경우 청약 증거금률이 100%이기 때문입니다. 청약 자격과 청약 시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자격은 청약 개시 직전 영업일인 23일까지 개설된 계좌에 한해 청약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청약 당일 계좌를 개설하시면 청약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청약 수수료는 VIP 등급이 아니라면 1,000원이 부과되게 됩니다. 청약 시간은 8시부터 오후 4시입니다. 앞에서 영업일이란 단어가 있었습니다. 영업일은 휴일인 주말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투자설명서 다른 곳에도 단순히 청약일 전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직 계좌를 개설하지 못하신 분들은 혹시 모르니 일요일까지는 개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말에 개설하셔도 청약 자격 조회 시 청약 여부가 가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즉 청약에 참여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나투자는 비대면 계좌 20일 제한 없이 개설이 가능합니다. 그냥 개설하지 마시고 네이버에 하나증권 이벤트로 검색하시면 관련된 이벤트가 있습니다. 해당 요건을 확인하시고 가입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의 비대면 개설 시 타 금융기관 계좌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가진 계좌에 1원을 이체하여 본인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타 금융기관 계좌 인증입니다. 하나증권은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신분증 촬영 이후 셀카 촬영으로 본인을 인증하는 단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실 때는 실물이 필요한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청약의 최소 단위 청약은 10주입니다. 10주의 청약 증거금은 2만 원입니다. 삼성 머스트 스펙 5 이전만 하더라도 스펙 청약에 참여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매우 적었습니다. 그에 따라 균등 배정으로도 꽤 많은 주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성 스펙 4호가 큰 폭으로 주가가 상승되고 이후 스펙 열풍이 불어왔습니다. 이어 청약이 진행된 삼성 머스트 스펙 5호에는 무려 92,625명이 청약에 참여했습니다. 삼성 머스트 스펙 5호는 상장 이후 매우 놀라운 성적을 보여줬습니다. 그에 따라 하나플러스 2호 스펙도 많은 분들이 청약에 참여하실 것 같습니다. 균등 배정으로 10주 이상 받기는 쉽지 않을 듯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사용하지 않은 하나증권이기에 혹시 모르니 20주 이상 신청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건 경쟁률을 보시고 조정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요 예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857곳의 기관들이 참여하여 단순 경쟁률 821.2대1을 기록하였습니다. 821.2대1은 스펙 역사상 최고의 경쟁률입니다. 올해 진행된 스펙의 수요 예측 경쟁률을 비교해보면 삼성 머스트 스펙 4호까지 200대1도 넘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스펙 열풍 이후 진행된 삼성 머스트 스펙 5호의 경쟁률이 700대1을 넘어 매우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플러스 2호 스펙은 삼성 머스트 스펙 5호보다도 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것입니다. 스펙의 공모가는 원래 2,000원입니다. 수요 예측 결과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참여하는 기관들은 형식적으로 2,000원의 수요 예측을 참여하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청약에서 2,100원과 2,400원에 참여한 기관도 각각 한 곳이 있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얼마나 더 많이 받고 싶어 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수요 예측에서 중요한 의무보유 확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플러스 2호 스펙의 의무보유 확약 신청은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건수 기준 15.52%, 수량 기준 16.15%를 기록하였습니다. 하나플러스 2호 스펙의 16.2%의 의무보유 확약은 일반 청약과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ST 바이오 센서와 상장일 유통 물량이 적었던 ADM 코리아, 삼형 SNC,
해성 TPC보다도 높은 의무보유 확약 수치입니다. 일반 종목이 아닌 스펙만 놓고 비교해보면 얼마나 압도적인 수치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 진행되었던 삼성 머스트 스펙 5보다도 2배 이상 높은 의무보유 확약 수치인 것입니다. 이번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예측 결과는 경쟁률도 높고 의무보유 확약도 매우 좋습니다. 스펙의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치고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을 것 같습니다. 예상 유통 가능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펙은 합병을 위한 특수 목적 회사입니다. 상장에 유통 가능한 기존 주주의 물량은 없고 우리 사주도 없습니다. 기존 주주들의 물량은 6개월이 지나야 매각이 가능합니다. 상장일 매각이 가능한 주주들은 공모주주밖에 없습니다. 일반 청약자 93만 7,500주, 기관 투자자 281만 2,500주가 전부입니다. 여기서 의무보유 확약이 제외되어야 합니다. 제법 높은 의무보유 확약 수치이기에 올해 스펙에 실제 배정된 경향인 176.08%를 단순 적용해보면 기관 투자자들의 물량 중 약 80만 주가 의무보유 확약 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무보유 확약 전 유통 가능 비율이 90.14%, 금액으로는 75억 수준이었지만 의무보유 확약이 평균만큼 배정된다면 유통 가능 비율은 70.9%로 내려가고 예상 유통 가능 금액도 59억 원 수준이 됩니다. 올해 상장 종목 상장의 유통 가능 금액과 비교해보면 이전 상장한 삼성 머스트 스펙 5가 74억 원으로 유일하게 비교 가능한 수준입니다. 하나플러스 2호 스펙은 삼성 머스트 스펙 5보다도 상장일 유통 금액이 낮을 것 같습니다. 상장일 주가는 예측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올해 진행된 유통 물량이 낮은 종목들의 성적은 매우 주목할 만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올해 상장이 진행된 종목 중 상장일 유통금액 총액이 200억 원 이하인 경우 사이버원을 제외하고 모두 시초가 상한가를 기록하였습니다. 종가 기준 상승률도 사이버원과 이삭 엔지니어링을 제외하고 모두 따상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사이버원은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은 적었지만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와 동시 상장이었습니다. 이삭 엔지니어링도 해성 TPC와 동시 상장이었습니다. 즉 동시 상장이 아니고 유통 물량이 적으면 지금까진 큰 폭의 상승을 이어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 회사가 아닌 스펙은 예외였습니다. 그러나 스펙 열풍 이후 상장된 삼성 머스트 스펙 5의 경우 시초가 상한가에 이어 따상을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플러스 2호 스펙은 삼성 머스트 스펙보다 시가총액도 낮고 의무보유 확약이 더 많아 상장일 유통총액도 역대급으로 적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의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상장일 성적은 매우 좋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상장되어 있는 스펙주의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스펙은 공모가 2,000원에 상장되면 큰 주가에 변동 없이 2,000원에서 2,200원 사이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합병 소식이 전해지면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하는 것이 이전까지 스펙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삼성 스펙주들이 놀라운 상승을 시작하였고 뒤를 이어 수많은 스펙주들이 덩달아 상승을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금요일까지의 상황을 다시 살펴보면 급등했던 스펙주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고 삼성 머스트 스펙의 놀라운 상한가 행진에 다른 스펙주들도 덩달아 상승을 시작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전 고점에 비해선 주가가 조금 낮아졌지만 아직까지 스펙주의 인기는 무너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카카오뱅크와 중복 청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뱅크와 하나플러스 2호 스펙은 청약 일정이 겹치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상장일은 분리되었지만 청약 일정이 겹치기에 한정된 투자금을 운용하시는 경우 어디에 투자할지 고민이 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에 청약하는 게 유리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종목인 카카오뱅크와 스펙인 하나플러스 2호는 증거금률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투자금에 따라 실제 청약할 수 있는 주식수가 다르고 각 증권사의 배정 단위에 따라 최종 청약 주식수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뱅크의 공모가는 39,000원입니다. 청약 증거금을 3천만 원을 준비하셨다면 카카오뱅크 주식 1,538주를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권사마다 청약할 수 있는 단위가 다릅니다. 하나금융투자를 제외하고 1,000주를 초과한 청약부터는 500주 단위로 청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1,538주를 청약할 수 있지만 실제 청약에 참여할 수 있는 주식수는 가장 가까운 1,500주가 됩니다. 만약 하나금융투자에 청약을 하신다면 하나금융투자는 1,000주부터 2,000주까지 200주 단위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나금융투자는 1,500주가 아니라 1,400주를 청약할 수 있습니다. 3천만 원의 청약 증거금으로 하나플러스 2호 스펙에 청약하는 경우 15,000주를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 단위가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에 15,000주 그대로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5천만 원의 청약 증거금을 준비하신 경우 카카오뱅크는 2,500주를 청약할 수 있고 하나플러스 2호 스펙은 25,000주까지 청약할 수 있습니다. 1억 원의 청약금을 준비하신 경우 카카오뱅크는 5,000주, 하나플러스 2호 스펙은 5만 주를 청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하신 청약 증거금에 따라 실제 청약할 수 있는 주식수가 차이 나는 점 미리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준비된 청약 금액으로 몇 주를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았습니다. 청약한 주식을 경쟁률로 나누면 배정 주식이 됩니다. 만약 카카오뱅크가 480대 1 경쟁률을 기록한다면 2,500주를 청약해서 5.21주에 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릿수가 낮으므로 최종 5주를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뱅크의 수익률이 75%라고 가정한다면 얻을 수 있는 추정 수익은 146,250원이 됩니다. 하나플러스 2호 스펙의 경우 경쟁률이 800대 1이 된다면 25,000주를 청약해서 31주를 배정받게 됩니다. 수익률을 199%라고 가정한다면 얻을 수 있는 추정 수익은 123,380원이 됩니다. 경쟁률과 수익률을 알 수 있다면 이렇게 수익을 추정해 볼 수 있고 수익이 높은 쪽으로 청약을 하시면 됩니다. 매우 간단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최종 수익률을 청약 시점에선 알 수가 없습니다. 경쟁률도 지금은 미리 알 수 없습니다. 혹시 미래에서 오신 분이 계시면 댓글로 미리 기뜸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떻게든 추정을 해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합니다. 경쟁률과 수익률을 추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추정하기 어려운 것은 하나플러스 2호 스펙의 경쟁률입니다. 하나투자증권은 올해 첫 청약을 진행합니다. 얼마나 몰릴지 추정이 어렵습니다. 하나투자의 경쟁률은 변수로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카카오뱅크의 경쟁률을 추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뱅크의 청약 규모는 SKI테크놀로지의 우리사주 실권이 반영된 규모와 거의 비슷합니다. 약 5.6%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SKI테크놀로지 때 청약 증거금이 약 81조가 몰렸습니다. 당시 비례 경쟁률은 480대 1을 기록하였습니다. SKI테크놀로지 때 모인 청약 증거금이 그대로 청약에 참여한다면 비례 경쟁률은 480대 1보다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청약은 증권사별 중복 청약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 청약 규모가 조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카카오뱅크의 경쟁률을 480대 1로 추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플러스 2호 스펙의 수익률을 추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물량이 적은 하나플러스 2호 스펙이 단독 상장하는 상장일 따상을 달성하고 2일차엔 카카오뱅크가 상장하는 점을 감안하여 2일차 15% 정도의 상승을 한다고 가정하면 수익률은 199%로 추정이 가능합니다. 카카오뱅크의 경쟁률을 480대 1로 추정하고 하나플러스 2호 스펙의 수익률을 199%로 추정하면 남은 것은 카카오뱅크의 수익률과 하나플러스 2호 스펙의 경쟁률이 됩니다. 카카오뱅크의 수익률은 누구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각자 기대하시는 수익률을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뱅크의 경쟁률과 추정하시는 기대 수익률이 정해지고 하나플러스 2호 스펙의 기대 수익률이 있으니 이제부터는 경쟁률에 따라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뱅크가 SD 바이오센서 고점처럼 28%의 수익률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경쟁률 1800대 이하에서 하나플러스 2호 스펙의 추정 수익이 조금 더 높습니다. 카카오뱅크의 경쟁률보다 3.75배 이하라면 하나플러스 2호 스펙이 좀 더 유리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뱅크가 SKI테크놀로지 고점처럼 112%의 수익률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신다면 하나플러스 2호 스펙의 경쟁률은 449대 1 이하가 되어야 카카오뱅크보다 추정 수익이 많아집니다. 카카오뱅크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높을수록 하나플러스 2호 스펙의 경쟁률이 낮아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뱅크가 SKI테크놀로지와 SD 바이오센서의 중간인 70%의 수익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신다면 하나플러스 2호 스펙의 경쟁률이 720대 1보다 낮아야 카카오뱅크보다 추정 수익이 높게 됩니다. 카카오뱅크보다 하나플러스 2호 스펙의 경쟁률이 1.5배 이상이 되면 안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몇 가지 케이스로 예를 들어봤지만 어차피 정확하게 예측하거나 추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플러스 2호의 추정 수익률보다 더 높은 수익을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카카오뱅크의 경쟁률이 추정 경쟁률보다 더 낮은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변동의 여지가 많은 만큼 추정 수익이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카카오뱅크와 하나플러스 이오스펙에 나눠서 청약하는 반반 전략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경쟁률에 따라 한 주를 더 받게 되고 못 받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해당 부분 감안하셔서 청약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 1일차 청약이 끝나고 해당 경쟁률을 반영하여 추가 자료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은 청약제도가 변경된 이후 처음으로 청약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균등 배정 방식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에도 나와 있지 않고 투자 설명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 설명서에서 밝힌 방법은 배정 물량 중 2분의 1 이상을 인원수로 나눈 몫을 청약자 전원에게 균등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추첨에 따라 주식수가 다를 수 있다는 말 등이 없으므로 현재까지는 전원 균등 방식인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 설명서와 달리 실제 배정 방식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월요일 하나투자증권에 문의한 후에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이 영상 고정 댓글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전원 균등 방식이라면 청약자 수에 따라 비례 배정 경쟁률이 크게 변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하나플러스 이오스펙 운용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스펙 2호가 급격한 상승을 한 배경에는 스펙의 존재 목적인 합병에 있었습니다. 주식회사 MP와 합병을 하는데 해당 회사가 최근 가장 핫한 테마인 메타버스 테마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삼성 스펙 2호의 주가가 큰 폭의 상승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스펙은 어떤 회사와 합병을 하는지에 따라 주가에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스펙의 합병 능력은 해당 스펙을 운영하는 운용사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삼성 머스트 스펙 5호가 큰 폭의 상승을 할 수 있었던 이유에는 운용사인 머스트 홀딩스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머스트 홀딩스는 지금까지 상장된 스펙 중 두 곳을 제외하고 모두 합병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번 하나플러스 이오스펙의 운용사는 SV 인베스트먼트입니다. SV 인베스트먼트는 하나플러스 1호 스펙도 운영하였습니다. SV 인베스트먼트도 역량이 매우 높은 운용사이고 바로 이전 스펙인 하나플러스 1호 스펙도 합병 결정에 따라 거래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하나플러스 2호 스펙도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펙은 공모주주가 손해보기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드문 경우에만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모가인 2,000원은 보장된다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합병이 되지 않으면 여기에 소정의 이자까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스펙은 원금과 최소한의 이익이 보장되기 때문에 마음 편히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처럼 경쟁률이 높다면 받을 수 있는 주식수가 매우 적게 됩니다. 여기에 카카오뱅크와 청약 일정이 중복이 되었습니다. 기대하시는 기대 수익에 따라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전략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대하는 카카오뱅크의 기대 수익률에 따라 하나플러스 2호 스펙의 경쟁률이 그보다 낮으면 청약하시는 전략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기대 수익률을 도저히 예측하실 수 없는 분들은 투자금을 나눠서 분산 청약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변수는 균등 배정 방식이 50% 이상 전원 균등 배정으로 언급이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월요일 확인하고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져보시고 좋은 전략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로 구독자 6만 명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구독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영상을 좋게 봐주신 여러분 모두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 10만 구독자가 될 때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혹시 영상에 잘못된 점, 보충이 필요한 점은 채널의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영상 고정 댓글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봐주셔서 고맙습니다.